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8,600달러, 7월 말 트럼프 비트코인 연속으로 7만 달러 회복했다가 최근 중동 전쟁, 미국 고용률 악화, 해리스 대선 후보 지지율 급등하는 불안 요소 다시 나오면서 6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더리움은 2,700달러 마이너스 6% 하락, 리플 솔라나 도지 할 거 없이 전체 코인들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만 봐도 53.5%, 7월 29일 53% 전고점을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 상태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이 하락오다가 비트코인만 다시 반등 크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너스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만 봐서는 코인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죠. 이더리움 도미너스 15.1%로 ETF 이후 신규 자금 진입은 적고 세력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2,800달러 5월 저항선도 무너져서 리플 솔라나보다도 하락폭은 더 크게 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중동전쟁 발발 리스크와 나스닥 추가 하락 우려가 있고요. 동시에 8월 6일 코인베이스 어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가지 최근 불안 요소를 정리해 보았고요. 첫 번째, 미국 고용 쇼크. 지난주 4.3% 실업률에 논판 페이롤도 11만 건 예상치보다 낮게 났고 3회 법칙에 부합되게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유가 낮고 미국 주도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니까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고점 대비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하락인데 월가 세력들 연준이 더 빨리 금리 내려야 한다 작전 일강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주도주가 내려오고 있고 AI 실적도 마소 2분기 어닝에서 보았듯이 예상만큼 좋지가 않고요. 8월 중순에 있는 엔비디아 어닝에서 실적이 무너진다면 시장에는 또 다른 충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주도주로 월가에서 작년부터 펌핑시켜서 투심 돌아오게끔 만든 요소였죠. AI 엔비디아는 21년 불장에서도 인기 있는 테마였었습니다. 그리고 3번 해리스 지지율 급등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을까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측에서는 허니문 발언이다, 일시적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것 뿐이지 확실한 것은 2차 TV 대선 토론에서 알 수 있을 거라 했고요. 해리스는 민주당이 지난주 공식 선정한 후보이기 때문에 첫 시작에 언론사 및 다수 루트 통해서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 넘어섰다, 초격차 차이 얼마 안 난다는 듯 펌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대통령 후보로 이미지 메이킹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중동 하마스 1인자 암살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날 수 있다고 뉴스도 나고요. 8월 5일부터 공격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인데 5월에도 그랬지만 중동 불안은 러시아처럼 미국이 컨트롤을 못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 심리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4월 올해도 중동 전쟁 날 것처럼 대통령 암살 나오고 유가도 상승했지만 결국에 전면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번에 암살당한 인물이 중동 하마스 1인자로 5월 암살당한 대통령보다는 인지도는 약간 떨어진다 볼 수 있죠. 이런 배경에 좀 더 시장 불안 키우는 2가지 요소가 추가가 되었고요. 5번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 6번 워렌 버핏의 역대급 현금화입니다. 일본이 0.1% 기준금리에서 0.25% 약간 금리 올려서 과열된 일본 인플레이션율 경기를 잡겠다는 건데 계속 금리 인상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일본은 글로벌 최저금리로 가장 낮게 금리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금리 올려서 엔화 가치를 방어해주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는 루머인 거고요. 거기에 워렌 버핏도 역대급 현금화에 주식도 가장 많이 팔았다고 뉴스 나오는데 2015년부터 워렌 버핏은 이미 역대급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최대치라는 뉴스만 보고 주식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었다면 21년 불장도 다 지나치고 손실이 오히려 컸던 거죠. 현재 나오는 하락 공포 하나하나들이 100% 정해진 거 없고 월가가 좋아하는 개미들 흔들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3분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구간이기도 해서 지지율 밀리는 해리스 캠프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갈 만한 구실을 만든다 볼 수가 있죠. 6가지 공포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하락하면서 6만 달러 지지선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월 미국 실업률 지표 다시 4.3% 아래로 내려가도 시장에서 호들갑 떨던 이런 공포가 쑥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시장 충격으로 하락은 오지만 7월 말 트럼프 반등처럼 한 방에 1만 달러 이상 올려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자산이 되었고요. 나스닥 ETF 상장 이후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루트도 늘어났고
불구하고 나스닥 내 이미 움직이는 거대 자금 많으니까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 거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현재 7만 달러 물려있듯 2만 달러 저점에서 작년부터 매수를 했던 간에 50% 비중은 비트코인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들 코인 털고 현금화 다수 대기한다는 시그널 나오면 그때서 기관들 긴급 풀매수 시작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44,000달러 피보나치 0.5구간까지 도달을 할 수 있지만 382 구간 3만 달러 때까지는 안 내릴 듯 하고요. 무엇보다 2년간 장기 행보했던 2만 3만 달러 때이기 때문에 저점은 확실히 튼튼합니다. 거기에 4월 반감기까지 거치면서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4만 5천 달러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인생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6가지 악재 정말 실현이 되는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4만 4천 달러 하락하고 빠르게 6만 달러 회복하는 데드캣 바운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이미 7월 저점까지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이미 피보나치 0.5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비트코인 5만 달러 간다고 했을 때 382 구간은 쉽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300빌리언 구간에서 장기가 행보해서 바닥까지는 안 갈 때 보이지만 이번 하락 온다면 400빌리언에서 480빌리언 여기 수준에서 횡보 강성도 존재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만 5만 달러 내려오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신규 자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시장에 6가지 불안 요소 있으니까 9월 금리 인하에서 연준이 B컷 50bp 한꺼번에 인하해야 된다. 월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9월 11월 50bp씩 2번씩 인하하고 12월 지켜보다가 내년 1월 3월에 천천히 금리 인하해야겠다는 패드워치 전망이고요. 연준 의장이 파월이 아니라 벤 버넌키 자넷 옐런이었다면 충분히 시도 가능한 패드워치 전망입니다. 빠르게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며 하락 오는 주가는 확실히 방어하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22년 3월 금리 인상할 때도 25bp 먼저 인상하면서 물가 계속 오르니까 75bp 3번 급격히 인상하는 등 시장이 기대하는 파격적인 행보는 안 보여줬고요. 당시 파월 의장 비난도 많았지만 23년 1월부터 나스닥 주가 폭등하고 최근 하락도 마이너스 10% 수준이고요. 오른 것에 비하면 나스닥 하락도 아니고 조정 정도죠. 패드워치 예상은 시장 기대치인 거고 잭슨 홀 미팅 8월 22일에서 24일 개최되니까 시장 분수령으로 확실히 시그널 파월 의장 줄 듯 합니다. 마이너스 10% 빠진 나스닥 구하기보다는 미국 물가 안정에 집중할 듯 보이고요. 특히 4번 중동 하마스 1인자 암살로 국제유가 다시 들썩이며 인플레이션율 재상승하고 연준이 2년간 해온 금리 정책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대한 늦게 금리 인하를 해야지 물가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금리도 추가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 루트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2분기에 애플 누적 50% 절반 이상 팔았다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었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은 HP 프린터 대여 회사인데 100% 매각했고 애플 이번에 마이너스 12%, 파라마운트 영화 회사는 마이너스 88%까지 비중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회사하고 히루스 엑셀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도 각각 마이너스 8%씩 매각을 했고요. 워렌 버핏 이번 매각을 보며 2017년부터 해서 분기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22년 미국 주식 폭락할 때는 최근 8년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며 이번에 매각 비중은 가장 많고요. 버스커 해서 현금 비중을 보면 300빌리언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렇게 현금화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폭락 오기보다는 높아진 예금금리, 채권금리로 인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 매수보다는 현금 보유로 예금 드는 게 좀 더 수익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이야기한 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 2020년에도 최저점에 항공사 주식 모두 매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델타 항공 등 항공주는 날라갔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애플도 50% 매각은 했지만 이전에 워렌 버핏이 100% 매각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23년 1분기 30년간 홀딩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데 당시 시장 충격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TSMC도 22년 최저점에 66달러 매수했다가 86달러 단타로 여기 구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붐 불면서 180달러 2배 넘게 상승했고요. 최근 하락 왔다고 해도 149달러 높게 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매각했다 해도 주식 방어를 하는 것 이미 성장성 높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고 워렌 버핏 대주주 매각으로 해서 경각심 받은 기업들 빠르게 내부 구조 개편하고 주가도 끌어올린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이렇게 대량 매각은 애플 또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간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